예, 10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시장 나란히 0.7%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주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더 구체적인 시장 흐름 체크하고 전략 세웁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주식 원탑 김진 이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고민해 볼 주제를 조금 정해봤는데요. 예, 지금의 상황들이 건강한 조정인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식을 좀 사모아도 될까? 이런 고민입니다. 먼저 4월 글로벌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정인데요. 네. 제가 수익률을 좀 체크해 봤더니만 지금 기준으로 코스피는 한 2.5%, S&P 2.9, 일본이 많이 빠졌네요. 한 6% 빠졌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저점 기준으로 하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조금 한 6, 7%까지 밀렸다가 올라온 흐름들인데 대략 그 조정이 조금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구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일단 뭐 4월 증시는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만 하락하는 것은 아니고 예. 미국도 하락을 했고 유럽도 하락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셌던 일본까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 막 오를 때만 보고 떨어질 때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4월 증시 하락은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하락이라고 보면 예. 될 것 같고요. 예. 글로벌 하락이라고 하면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곳은 미국 증시니까 그렇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그 같은데. 원인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가 뭐 때문에 빠졌는지 그 핵심 요인이 뭘까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제가 하나 만들어 와 봤는데요. 미국 10년물 금리하고 S&P 500 지수를 화면에 담은 겁니다. 좀 파란색 선이 미국의 10년물 금리고요. 빨간색 선이 미국 S&P 500 지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년물 금리가 완만한 상승을 지나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때마다 증시는 약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서부터 10월 말까지의 흐름도 그랬고 최근의 흐름도 위로 치고 올라간 게 저게 금리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파란색이 금리고 빨간색이 S&P 500 조금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데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보면 확실히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보일 때 증시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흐름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 그냥 글로벌 증시의 가장 핵심 변수는 금리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금리가 최근에 상승했던 이유는 뭐 스티키하다고 표현하는 물가지수의 상승 그리고 너무나 강한 고용지표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시점이 6월에서 9월로 연기되면서 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지난 주말까지의 미국 10년물 금리 차트를 다시 새롭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걸 보면 지난 주말에도 보면 지난주 후반에 GDP 프라이스 인덱스가 발표가 됐었고 PCE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끈적이는 물가 상황, 이 상황을 재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지난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기조에 있는 모습이다. 이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증시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 변수는 금리인 이 금리가 상승 추세를 바꾸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최근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이 반등이 바로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주가가 조정된 이유가 뭐 그건 말고도 있죠. 말씀하신 물가라든지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감 증폭이라든지 있지만 핵심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금리하고 대표지수는 S&P 500을 딱 봐서 그 시장의 맥락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채권 금리가 여기서 더 치고 가면 시장은 부담스러운 거고 그렇습니다. 꺾이면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 10년물 금리나 국채금 실세 금리가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확인 기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주도주 관점에서 보면 지난해 미국의 주가 상승, 그 다음에 또 11월 이후부터 강한 상승은 뭐니 하더라도 미국의 빅테크 소위 M7이 주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분기 지금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니까 되게 헷갈려요. 뭐 좋게 나왔는데 주가 10% 빠지고 나쁘게 나왔는데 12% 오르고 막 이 소위 주도주들도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런 경우 이제 추세가 좀 테스트 받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지금 4월 초중순에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네. 형태를 보면 지난 2022년이죠. 1년 내내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 초기 시점처럼 일부 종목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4월 초중순에 이 국면을 조정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상승의 종료 구간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 엄청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주도주군들이 상승 추세를 유지해 주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것들로 확인하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별로의 주가 등락들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 메타는 10% 급락을 보였고 또 반대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10%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구글이요? 예.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중간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실적으로 보면 저는 대동소이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실적 서프라이즈 정도도 비슷했고 예. KPX 투자 가이던스 자체도 유사했습니다. 메타가 영업이익률이 조금 줄어들고 구글이 영업이익률이 좀 유지된다.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10%의 하락과 10%의 급등을 만들 요인처럼 보여지지는 않았거든요. 또 메타가 뭐 실적 가이던스가 조금 부진했다. 이게 좀 실망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을 가지고 이 흐름을 보긴 조금 어려운데 지금 제가 아까부터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 빅테크들의 주가 동향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뭐냐면 시장의 중기적인 저점이었던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한 화면에 좀 그려본 건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메타가 가장 압도적인 수익률,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간 정도였던 것 같고요. 이제 구글은 가장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인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의 레벨 자체가 대동소이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주가의 수익률 키 맞추기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이해할 때 지금 종목별 급등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급등했던 메타는 조정이고 못 올랐던 구글은 치고 올라가면서 그 갭을 좀 메꾸는 과정이다. 네,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주도주군들이 모두 다 빠지면서 어떤 거는 많이 빠지고 어떤 거는 덜 빠져서 키 맞추기를 하면 이건 심각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기본적으로 메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훼손된 상황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주도주의 큰 추세는 바뀌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종목별 등락은 수익률 키 맞추기의 상황에서 나오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면 오히려 실적을 보고 주가의 급등락을 해석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대응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종목별 편차를 이제 합쳐보면 썸 해보면 그렇죠? 네. 추세적으로 그냥 조정 권역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면 그렇고요. 자, 주도주의 흐름, 주도주가 상당히 주도주 군에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컸지만 주도주 전체 훼손으로 볼 필요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 반도체 그죠? 네, 엔비디아도 지난번에 10% 한번 빠진 적이 있고요. 상당히 엔비디아도 소위 정말 대장주인데 흔들렸어요.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합치게 되면 큰 추세 훼손은 아닌지, 또 한편으로 그러면 이제 주도 종목군 가운데서 주도주가 엔비디아에서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일단 이번 빅테크 실적에서 또 공통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음 분기 KPX를 오히려 더
증가시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투자를 그러니까. 예, 3사 모두 다. 그렇다면 지금 빅테크들이 케이펙스를 증가하는 건 그냥 죄다 AI라고 보면 그렇죠. 봐도 예. 무방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면 반도체 산업 전체의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상 뭐 여전히 좋은 환경이고 성장하는 환경이지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처럼 보이지만 우리한테는 주가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엔비디아가 10% 주가 하락을 보인 것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4월 18일 날 보였었던 그런 10%의 급락 같은 경우는 나타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2022년을 제외하고는 나타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추세 훼손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증시 전체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는 좀 걱정스러운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 급락의 상황을 지난 주말에 이제 빅테크의 실적 그리고 케이펙스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제가 지금 그래프를 가져온 것처럼 빠르게 아주 빠르게 기존의 상승 레벨로 기존의 안정 플랫한 박스권 조정 레벨로 복귀를 해내는 모습이 엔비디아에서 예, 보여지고 다행이네요.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보면 결국 엔비디아가 엄청 무서웠었는데 이게 회복이 되면서 그럼 결국은 글로벌 주도주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조정인 것은 분명하다. 지금 다시 재상승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건 분명하고 조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상승이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승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정 네. 형태다라고 정리를 해본다면 이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시장을 기대해 보는 것은 당연한 그다음부터는 또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나타난 조정이 상승 추세를 훼손하는 그런 조정이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조정도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고민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5월을 맞이하게 되고 실적, 남아있는 실적과 또 미국의 FOMC 이런 걸 보게 되면 네, 또 좀 이 기간 조정의 여지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좋은 주식은 사모아도 되나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내 투자자들은 역시 반도체가 있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을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조정 국면이니까 주식을 사모은다라는 전략은 제가 좋아하는 전략은 아닙니다만 뭐 그거에 대해서 네, 이사님 좋아하는 전략은 치고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 변수는 금리입니다. 그러면 금리의 안정 기조가, 금리의 상승 기조가 마감되는 것을 확인해야 보다 증시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증시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지만 금리의 상승 기조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또 어떤 형식으로 다시 한번 뭐 하락의 위험을 증폭시킬 것 같은 그런 일시적인 변동성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섣부르게 빠르게 주식을 늘렸을 때 이것은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늘리는 과정을 가지더라도 천천히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주도주 종목군에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어떤 종목들이 원래 상승을 이끌어왔던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 것인가라고 보면 요건 조금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빅테크에서도 이제 시장의 중심이 메타에서 구글로 옮겨가는 느낌이고 최근에 빅테크들의 거대 언어 모델이죠. 이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걸 보면 엔비디아한테 그렇게 우호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지난번에 메타가 라마3라는 걸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보면 엄청나게 경량화돼서 엔비디아의 칩 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시그널들을 보이면서 엔비디아가 10% 빠진 거였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반도체 주중에서 메모리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AP 주식들이죠. 뭐 퀄컴, 브루드컴 이런 주식들이 중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열어놓고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주도주들을 예단해서 막 사모으는 전략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글로벌 주도주군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결국 직접적으로 가장 첫 번째 영향을 받는 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제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끄는 종목은 다 아는 종목인데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한미반도체가 보통 이번 4월에 글로벌 증시 조정이 있었죠. 증시 조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모든 글로벌 반도체 주식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조정을 보여왔었습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만이 유일하게
박스권 조정을 보였지 가격 조정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보통 증시 격언에 가장 안 빠지면 이후에 가장 세게 오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들은 제 투자 경험에서도 되게 잘 적용됐던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글로벌 반도체에서 좀 핵심적으로 놓고 봐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이게 주가의 퍼포먼스 상태만 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다 조정을 받는데 우리나라 이제 전력, 파워 업종들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사실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종목군들은 왼편에 있는 것은 글로벌 파워업 쪽의 대표적인 종목인 이튼 코퍼레이션이고 미국 증시 상장 기업이에요. 네네. 오른쪽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네.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네. 이제 엄청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게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지고 이거는 필연적으로 전력 수요의 급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도 사실은 글로벌 주도주군, AI 관련한 투자의 주도주군 중에 한 축으로, 하드웨어의 한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주도주군들을 중심으로 앞서 말씀드린 한미반도체나,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조정군에서 가격 조정이 크지 않았던 종목들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안 빠지는 주식이 나중에 더 세게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오히려 더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는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전략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승 4월에 조정이 있었지만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판단하신 거고 다만 변동성은 좀 주의하자 남아있다.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또 채권 금리를 이제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네. 국내에는 반도체, 전력, 그리고 또 조금 가능성 있는 섹터 순환매가 돈다고 하면 볼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내부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완전한 추세는 아니지만 조선업종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증시 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상승 추세를 꽤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하락이 커 보이진 않는다. 위험이 커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은 그러면 시황과 상관없이 그런 종목들은 따로 또 투자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서 읽는 트렌드들 그리고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오늘 주식원탑 김진 이사님께서 맥락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투자에 도움을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